예, 안녕하십니까. 주말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? 11월 28일 저녁입니다. 어제 저녁에 서울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오늘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글 말이죠. 풍자의 글이죠. 글을 잘 쓰기도 했고 간단 명료하게 이 문재인 대통령,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서 이 사과의 글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풍자를 한 내용이죠. 13가지 사례를 들어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,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었는데 최악의 정부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.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더 심합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죠. 과거에는 김영삼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교하는 얘기들이 많았었죠. 뭐 술자리 안주로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. 이 YS와 DJ는 또 성격적으로 또 정치 스타일 면에서 또 지역적으로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왔습니다. 김영삼 대통령은 DJ를 향해서 뭐 별 문제도 아닌 것을, 별 어렵지도 않은 문제를 저 사람은 아주 어렵게 뭐 푼다 이렇게 하고, DJ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YS는 너무 쉽게 문제를 푼다. 서로 그것이 칭찬인지 서로 욕인지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, 그 성격적 차이, 이런 비교들을 많이 했었죠. 근데 오래전부터, 얼마 전부터 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. 여러 자리에서 나왔는데 이 얘기를 먼저 내는 쪽이 사실은 민주당 쪽입니다. 민주당 쪽이 비판을 받던 자리나 이런 곳에서 좀 편하고 가벼운 자리에서는 마지막에 하는 말이 언제나 이거였습니다.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못해도 박근혜 정부보다는 낫지 않느냐라는 거였습니다. 대깨문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이니 마음대로 해라는 논리죠. 뭘 해도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을 거다라고 했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글을 이번에 간단 명료한 글로, 내용으로 이번에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.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뭘 잘하고 있는지, 정말 박근혜 정부보다 나은 건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.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, 저는 조국 사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길을 잃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, 그 길을 잃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스타일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, 앞으로 한 1년 5개월 남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는 좀 거칠게 말하면요, 전반기, 후반기로 나누어서 전반기에는 지난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, 후반기에는 자신이 정치 보복을 당하지 않는 길을 찾는 것, 이거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.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치 보복하고 정치 보복 안 당할 일 걱정하고 이것만 하면 잘 나라가 굴러가느냐. 과거 뭐 중국 시대, 요순 시대에는 뭐 정치가 없는 듯이 하는 게 가장 뭐 성군의 정치다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에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. 대통령이 제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북한 핵을 막지도 못하면서 쇼만 하게 되고 중국의 비위만 맞추다가 미국과도 사이가 멀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일이 다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. 국가가 자기 나아갈 길을 못 가는 겁니다. 그래도 뭐 코로나를 이기면서 어느 정도는 가지 않느냐? 간단합니다. 훨씬 더 잘 갈 수 있는 것, 몇 배로 더 잘 갈 수 있는 것을 정치 때문에, 집권 세력의 무능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겁니다.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13가지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미안합니다라는 걸 보면 13가지 사안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비교하면서 박근혜 정부에게 비판했던 것이 미안하다, 문재인 정부는 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 중에 저는 딱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제 제가 이 원문을 제가 읽어드리기도 했기 때문에,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하는 일이 생기면 사과를 했습니다. 반성을 했죠.
근데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. 둘 다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문재인 정부는 사과도 하지 않는 불통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라도 하는 불통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. 연두 기자회견. 그것도 마지못해서.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을 물어뜯은 거죠. 물어뜯으면서 사과에 사과를 거듭해 가는 걸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뜨리는 게 사실은 문재인 지금 정부의 사람들이죠. 그러니까 사과하지 말자. 정한 거죠. 사과하지 말고 그대로 뻔뻔하게 밀고 나가다가 안 되면 남 탓하고 전 정부, 박근혜 정부 탓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뭉개고 가자. 전략을 세운 겁니다. 문재인 정부,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이 유연성이 없고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. 뭔가 이렇게 하나 정하면 바꾸질 않습니다. 환경은 급변하는데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. 잘 보시면요. 원전,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원전, 탈원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상황이 어떤 데 관계없이 탈원전으로 갑니다. 그러니까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.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시키면 좋겠다라고 밀어붙이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을 아는 겁니다. 무리를 하는 겁니다. 북한 문제, 중국 문제, 지금의 외교는 예전처럼 뭐 군사적인 것, 경제적인 것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너무나 복합적이지 않습니까? 경제, 문화, 뭐 환경까지요. 저렇게 북한, 중국 일변도로 묻지 마, 덮어놓고 비위를 맞추는 식으로 가니까 북한 핵도 해결이 되지 않고 웃음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말할 건 하면서 그렇게 한쪽으로 일변도로 가서 북한 문제가 해결될 거였다면 그동안 70년 동안 왜 그걸 해결하지 못했겠습니까? 또 하나는요. 어느 전부터 뭐 이렇게 가벼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, 윤석열 이 부분, 추미애 윤석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서 기자들끼리는 흔히 예측을 많이 합니다. 여러 가지 예측을 하게 되고 정치인들과 함께 또 예측을 하는 것이 이 분석을 하는 데 도움도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 예측을 하는 게 좀 많이 맞을 때가 많아요. 물론 뭐 틀린 적도 많지만요.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에서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. 경직된 스타일. 윤석열 어떤 일을 해도 건드리지 않을 거다. 추미애하고 둘 중 싸워서 누가 하나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다. 바둑에서 우리가 정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 바둑, 돌을 놓는 돌의 길이죠. 모든 부분에는 그렇게 정석이 있죠. 문법이 있죠. 이 정치에도 정치의 문법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의 문법을 싫어합니다. 여의도 국회를 아주 혐오합니다. 그래서 나온 말이 윤건영 의원이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느냐,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니까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느냐, 진흙탕 개싸움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. 이 진흙탕 개싸움을 만든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. 그 진흙탕 개싸움을 해결해야 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죠. 인사권자인. 정치가 진흙탕 개싸움이면 그것을 해결하고 해법을 찾아야지 그걸 혐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? 자신도 정치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? 정치를 멀리할 거였으면 왜 정치를 했나요? 마지막 얘기입니다. 문재인 정부가 유연성 전혀 없이 경직된 자세로 사과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지지율 40% 선 그거였습니다.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.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40%가 나왔죠. 부정이 48%였습니다. 조금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호남 지역을 제외하면 40% 선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. 수도권, 영남권에서는 30% 초반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. 뭐 대구, 경북은 뭐 20% 선이고요. 저는 이런 대로 이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%, 부정은 60%로 근접할 것이라고 봅니다. 그렇게 되면 레임덕이 오고 국정의 모든 것은 거의 올스톱 상태가 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요. 문재인 정부의 스타일상
유연하게 이 문제에 대처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적극적인 정치 대응, 국정 방향 제시, 탄력적인 국정 수행 이런 부분이 어려울 거기 때문입니다. 또 강한 충격요법이나 다른 부분을 쓰게 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사법부도 거의 장악하고 있고 삼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이제 윤석열만 제거되면 공수처법을 통해서 국정을 철저하게 완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 않을까 보입니다. 물론 저는 언제나 정치 예측을 하면서 제 예측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생긴 특징입니다. 제가 예측을 하면서도 제 예측이 틀렸기를 바랍니다. 제발 좀 틀려주기를 바랍니다. 우리 정치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? 정말 정치만 삼류가 아니고 이류만 돼도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, 경제나 문화 모든 부분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지 않았겠습니까? 서울대 게시판 글 마지막 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.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.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. 미안합니다.